자, 이번에는 와이라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한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문 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서로 피드백에도 올린 사진인데요. 상체 몸통 도형이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많은 분들께서 훌륭한 답을 주셨지만 각자 조금씩 다른 상체 도형을 올려주셨기에 정확히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상체 도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로우 작가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라는 출처도 확실하게 남겨주셨고, 좋네요. 출처가 없으면은, 무단 펌이 되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숙이고 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요. 자, 일단, 요런 포즈가 사실 그리기 쉽지가 않은 포즈예요. 이게, 어떻게 뭐 하여튼 근데 도형화에서도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몸통 도형을 그릴 때는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계속 배웠었던 몸통의 도형의 틀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뭐 틀이 있는데 이 틀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움직임 움직임이 무언가 깨져야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인체 도형화라는 몸통의 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 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는 정말 수많은 포즈도 만들어낼 수 있고 수많은 인체를 다 표현해낼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떤 특정한 인체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깨버려야 돼요. 이렇게 깨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동작이 만들어지는 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 나왔네. 죄송해요. 논지가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만들었습니다. 무게중심을 깨트려야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모든 무게중심을 깨져야지 움직임이 나와요. 왜냐면 달리기도 가만히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을 잘 잡고 있던 사람이 무게중심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달리기, 걷기, 모든 동작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이치는 다 똑같아요.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 박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자 요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도형을 깨트려야 하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있고요. 옆에 이렇게 역동적인 동작이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동작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머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를 그어서 이 동그라미 안에 십자를 긋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얼추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마고 여기가 뭐 코고 뭐 한 고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일단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턱이 만들어지고요. 뭐 얼추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요 턱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목의 기울기를 잡아주세요. 목의 기울기는 거의 한 요렇게 일자가 됐네요. 그쵸? 일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상태에서 기울기 원기둥의 기울기가 어떻게 들어갈지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몸이랑 그러니까 얼굴이랑 목이랑 연결이 됐죠. 이 상태에서 몸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옆모습이면 자, 옆모습 완전 옆모습 도형 이거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옆모습 적용을 할 때 앞면의 기울기를 훨씬 더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앞면의 기울기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는 자, 뒷면 이 목의 넓이보다 약간 더 바깥쪽으로 가거나 거의 비슷하죠. 한 요 정도쯤으로.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직각을 슉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 아래쪽이랑 이렇게 직각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몸통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얘랑 비슷한 기울기로 또 몸통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얘랑 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길이를 같게 만들어 주시면 얘 길이랑 같죠. 그쵸?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몸통이 두껍다 그러면은 약간 더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더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더 두꺼운 몸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빼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어떤 부분 자, 이 뒤쪽에 있는 요 몸통의 요 뒷부분을 깨주셔야 됩니다. 척추의 부분이에요. 척추는 몸통의 요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요 간격 있죠. 요 늑골의 간격. 늑골에 약간 이 일자로 쭉 연결했을 때 약간 아래쪽 간격에서부터 이렇게 척추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훨씬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쪽으로 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는 게 맞겠죠.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인체의 흐름이 비슷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가 거의 그대로 아래쪽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도록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요만큼이니까 여기서도 한 그만큼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엉덩이가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약간 뒤쪽으로 볼록, 그리고 엉덩이가 약간 앞쪽으로 볼록.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복사가 안 되네. 이겁니다. 자, 네. 복사를 했어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골반이 거의 위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요 골반의 윗면이 위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고, 연필이 왜 갑자기 이렇게 흐무리해졌을까? 갑자기 연필이 연해졌어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연해졌니? 자, 세게 검색. 으씨, 정말 너무하네. 자, 뭐 하여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옅게 나와도 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요 밑면이랑 요 아랫면이랑 거의 똑같은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이거랑 각도가 이렇게 좀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엉덩이가 볼록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일자. 자, 얘랑은 직각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조금씩 해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요 골반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얘랑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뒤로 엉덩이 쪽으로 쭉 밀어 들어가게 해주시면 여기가 엉덩이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거보다 약간 엉덩이를 약간만 안쪽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너무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좋습니다. 뭐 흐름만 비슷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오게 반원을 그려주셔서 이거는 정확하게 반원이 돼도 좋고 약간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엉덩이가 이 정도쯤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리는 거니까 자, 여기서 한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뭐 됐죠? 자, 그리고 이 앞쪽 늑골 쪽에서는요, 늑골의 약간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복근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복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복근은 자, 늑골이 이렇게 있어요. 늑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여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부분. 요 맞물려 있는 부분에서 자, 잠시만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자, 요 중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사타구니랑 연결이 되겠죠. 복근.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자, 아닌가? 여기에서 뭐 한 요쯤에서 이렇게 생기겠네요. 하나, 둘, 셋, 띵 이렇게 아랫배 너무 길다.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사타구니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복근이 늑골의 약간 위쪽 부분, 그러니까 꺾여 있는 부분의 약간 위쪽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복근이라는 것은 배를 말해요. 배. 말 그대로 배입니다. 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몸통을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한 요 정도쯤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엉덩이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약간 이렇게 골반은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자, 요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배가 요렇게 튀어나와서 안쪽으로 이렇게 사타구니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육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근육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슴이 요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뭐 등 근육이 더 이렇게 발달이 되면 약간 더 튀어나오기도 하겠고요. 그쵸? 자, 그러니까 뱃살 같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자, 얘는 살입니다. 살이고 근육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요? 어허. 다시 진해졌다. 예. 자, 좋아요. 그럼 얘는 뭐라는 말이에요? 얘는 어떤 골격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살 덩어리라는 말인 거죠. 살 덩어리.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 덩어리를 그리자면 아래쪽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뼈에 딱 붙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뼈에 딱 붙는 게 아닙니다. 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약간 늑골의 흐름이 약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배가 들어가겠죠. 들어 마시면. 아니면은 요 상태에서 훨씬 더 요렇게 들어갔다가 늑골의 흐름 맞춰서 요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틀에 박혀서는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자유롭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자유롭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진해졌으니까 진해지니까 행복하다. 자,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게 잘 보이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약간 늑골의 약간 위쪽에서부터 복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골반쯤에서부터 아랫배 영역이 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아랫배 끝나는 영역이 또 따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분이 1, 2, 3등분으로 3단 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3단 배. 자, 3단 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뚝뚝뚝 한 요쯤에 이렇게 요쯤에 배꼽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보다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요쯤에 배꼽이 있습니다. 보통 골반의 끝이나 약간 위쪽에 배꼽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인물도 그 인물도 약간 잠시만요. 제가 인터넷 창에서 마우스가 안 보이게 하니까 이게 불편하네. 자, 마우스 보이시죠? 자, 여기에 있는 늑골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자,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복근이, 자, 아래쪽에서 그림으로 와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복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는 항상 골반의 중앙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골반의 중앙. 그런데 이 중앙을 체크만 해 놓으세요. 일단은 체크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리의 어떤 흐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의 흐름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근육은 뭐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떤 그림의 편의상 얘는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릎이 여기쯤에 있다라는 거죠. 자, 관절 동그라미. 자,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는 관절 동그라미가 코 밑에 있네요. 그쵸? 관절 동그라미 한 요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그림보다 사진보다 지금 그림이 훨씬 더 관절이 그러니까 요 골반 관절이 약간 더 뒤쪽으로 미뤄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원래대로라면 사진대로라면 여기 있어야 되겠지만 약간만 아래쪽으로 조금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약간만 아래쪽으로. 왜냐면 다리의 길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어떤 비율이 있잖아요.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참고했었던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한 요 정도쯤에 이렇게 무릎을 만들어줍니다. 무릎은 엉덩 동그라미랑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작게 이렇게 일자를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약간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볼록 튀어나오게 그렸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튀어나오는 근육은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버리면 뭐 쉽죠. 하여튼 쉽게 그리면 돼요. 쉽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절대로 인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형화로 여러분 쉽게 타고 가세요.
모든 건 다 쉽게 가면 됩니다. 뭐 자동차 타고 가면 쉽게 타고 가잖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뭐 몇 날 며칠 뭐 몇백 일 걸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며칠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동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로튼 아카데미의 인체 도형화가 자동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는 길이고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다리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바깥쪽으로. 자, 그래서 도형화는 얘네들은 다 지금 옆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형의 그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도형의 입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전투기 한번 타보고 가고 싶어요. 도대체 그림에서의 전투기는 도대체 뭘까요? 뭐 하여튼 어쨌거나 잘 타고 가면 됩니다. 자, 도용화 드로잉을 잘 타고 가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요 허벅지 중간 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 중간 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으로 말아 주시면 돼요. 요게 이렇게 뭐 약간 더 꾸불꾸불한 근육의 흐름을 나중에 더 표현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 주시고 얘가 약간 더 위쪽 면이 조금 더 완곡하도록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자,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빼고 또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발가락 그리기 패턴화 시켜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꺾이는 부분들 패턴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지만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패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굽히는 다리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반대편 다리는 약간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나왔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저는 거의 보통 뒷부분을 먼저 그립니다. 뒷부분을 먼저 그리고 정면인 상태에서는 앞부분을 먼저 안쪽 부분을 먼저 그리고요. 뭐 이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또 기울기에 맞춰서 선을 그어 주시면 돼요. 기울기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 자, 생략 묘사로 자, 요런 식으로 생략 묘사 약간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한 요 정도 요 정도쯤이면 되겠네요. 자, 생략 묘사 약간 위로 올라가게. 한 요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컨트롤 Z는 되도록이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컨트롤 Z는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지우개질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컨트롤 Z는 무한정으로 계속 습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그렸더라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그림을 막 이렇게 막 선을 동그라미 긋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막 이렇게 해서 잘 그렸는데 무의식적으로 컨트롤 Z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수작업할 때처럼요. 그리고 만약에 지워야 될 일이 있으면 지우개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는 비슷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약간 동그라미보다 약간 아래에서 자,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볼록 둘, 넷, 넷, 동그라미 여기서 아래쪽으로 또 똑같이 둘, 셋. 이거는 여기가 바깥쪽이죠. 여기가 안쪽이고 그러니까 하나 둘. 자, 가래떡 이렇게 패턴화 그로툰 아카데미의 강좌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가래떡이 뭔지 아실 겁니다. 뭐 하여튼 가래떡 그리고 패턴화 발가락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렇게 음영이지겠죠. 좋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몸통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나요? 몸통에 대한 부분. 자, 일단 와이라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에 대한 부분은요. 팔이 약간 위쪽으로 막 격하게 올라갔잖아요. 보통 여기 한 중심쯤에 이렇게 쇄골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팔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요. 그리고 이렇게 더 위쪽 상단 부분으로 팔을 들어 올려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앞쪽으로 약간 축약이 들어가겠네요. 요쯤에 이렇게 팔꿈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략 묘사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셋, 새끼볼 그리고 엄지볼 그리고 하나,
둘, 셋이요. 자, 이렇게. 엄지는 한 요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쵸?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뚜뚜뚜뚜뚜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도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가 곧 대흉근과 만나는 근육의 합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흉근과 만나는 근육의 합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실제로 여기에서 봐도 오른쪽 아래에서 봐도요. 자 여기서 뭐 요 위쪽 동그라미의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대흉근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동그라미의 끝부분에서부터 대흉근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여기서도 뭐 흐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대각선 뭐 약간 그림이랑 조금 다르겠지만 원본 사진이랑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림 자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큰 어떤 뭔가 완전 똑같이 그려야 돼 요런 강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버려버리십시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우면 돼요. 자, 이렇게 1, 쭉, 뭐, 가려지니까 뭐, 그림에서 가려지면 가려진 거예요. 뭐,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원본은, 필요하지만, 굳이 원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자, 잘못하면 오해하실 뻔했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둘, 셋, 패턴화, 엄지손가락, 하나, 둘, 뭐 안 보이겠네요. 하여튼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뭐가 있느냐? 견갑골이 나옵니다. 견갑골이라는 애가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표피, 외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전체적인 동작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쵸?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몸통에 대한 부분만 여쭤봤지만 뭐 하여튼 전신을 다 그려봤습니다. 자, 몸통도 요 중간에서부터 요 몸통의 원래의 어떤 도형을 파괴시켜 주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깨트려 주시면 자유롭게 다양한 동작을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번 와이라님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